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은 MBC 등 강원 3개 방송사가 공동 실시한 내년 22대 총선 여론조사를 집중 보도합니다. 강원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는 현직 국회의원 간의 대결이 두드러졌는데요. 허영 의원이 노영호 의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8%, 노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9%, 강대규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 7%, 박영춘 전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 2%입니다. 허 의원이 노 의원보다 27%포인트 높아 두 현직 국회의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도 31%로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단일 후보라 볼 수 있는 허영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뽑아줄 건지 물었더니 지지하겠다와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모두 46%로 팽팽했습니다. 여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더니 노영호 19%, 김혜란 11%, 강대규 8%, 박영춘 5%로 나타났습니다. 1위 노영호 의원과 2위 김혜란 전 판사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고 나머지 후보의 적합도는 모두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층이 무려 56%로 국민의힘 4명 후보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높아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안갯 속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 국정 견제를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춘천갑 선거 구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이 37%로 양당 구도가 뚜렷이 드러났고 정의당은 4%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갑 선거구를 3개 권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퇴계 석사동을 비롯한 모든 동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서 모두 허영 의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노영호 의원과 김혜란, 강대규 예비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는 허영 의원이 두드러지게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는 노영호 의원과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1%가 차기 국회의원으로 허영 의원을 선택해 중도 표심이 허 의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기호 의원과 최문순 전 도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한기호 국회의원이 가장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26%,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19%로 7%포인트 차이인데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어 전성 변호사 9%, 허인구 전 지원방송 대표이사 6%,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5%,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2%입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과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32%로 1위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춘천 을 선거군의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춘천에서는 최문순 전 도지사가,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는 한기호 의원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10대부터 40대는 최문순 전 지사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응답했고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한기호 의원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25%로 12%인 전성 변호사를 2배 이상 앞섰고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6%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2%로 세 후보를 합친 것보다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와 무응답까지 더하면 56%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기호 의원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허인구 전 지원방송 대표이사는 13%,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6%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8%로 모르겠다와 무응답까지 더하면 50%로 높았습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을 다시 지지할 것인지 물었더니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1%로 지지하겠다는 39%를 12%포인트 앞서 재신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선거군의 지역별로 보면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춘천에서는 60%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6%,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3%로 춘천 갑 선거구 수치와 거의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갑 선거구와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42%, 더불어민주당이 34%, 정의당은 4%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 비율은 16%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포함한 강원도 3개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야당 지역위원장의 양자 구도가 예상되는 동해 삼척 태백 정선의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와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철규 국회의원 45%, 한호연 지역위원장 19%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으로 답한 부동층 비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60세 이상층에서, 한호연 지역위원장은 40대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철규 후보는 특히 여당 지지 공감층에서 72%로 높았고 한호연 후보는 야당 지지 공감층에서 48%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이철규 국회의원을 재신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1%가 지지할 것이다, 37%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높았고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정선군과 18세에서 29세, 40세에서 4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지역 응답자들에게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더니 여당 47%, 야당 36%로 나타났는데 여당이 4개 시군에서 모두 야당을 앞섰고 야당 지지는 4개 시군 중에 태백시가 43%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42%, 정의당 3%, 기타 5%, 없다와 무응답이 21%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에서 59세,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18세에서 29세는 무당층이 33%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 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노무 114회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기부 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춘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기금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춘천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전남 여수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설 견학은 1시간 남짓, 1박 2일의 나머지 일정을 관광으로 채웠습니다. 첫날 시설을 견학한 뒤 여수해상 케이블카를 탔고 밤에는 크루즈 불꽃 투어에 나섰습니다. 둘째 날에도 오동도 유람선 관광과 여수 장도섬 관광을 다녔습니다. 여행사에 준 돈만 한 사람당 75만 원, 8명이 600만 원 넘게 쓴 셈입니다. 그런데 이 돈 모두 소각장 주변 전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주민기금이라는 게 논란입니다. 견학 10분 후에는 계속 선상유람,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시간이 남으니까 돌았던데 또 다시 유람선 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들에게 갈치와 오징어, 간장게장을 선물하는 데도 기금이 쓰였고 춘천으로 돌아와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기금이 사용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추정할 때는 한 1200 들어간 것 같아요. 춘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인근 마을에는 140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합니다. 매년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가 주민기금으로 적립되고 이 돈을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핑계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협의체는 관광 일정과 선물 구입의 기금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별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써도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문자에 다 보내줬단 말이야. 갑자기 용들한테 다 봤을 거예요. 이 차를 채라는 거를. 그래서 그 소문 살겠다. 춘천시는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데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춘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기금은 지난 1998년부터 적립돼 지금까지 적립금이 34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3부제를 해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운행 정보를 분석해보니 영업 중인 택시가 늘면서 승차난은 그나마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일하는 날은 4일이나 늘었는데 수입의 증가폭은 2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원주시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들은 택시 부제를 해제하면 수익이 급감할 거라며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틀 근무할 때 열심히 하고 하루 쉬면 휴식을 취하고 차량 세차도 하고 하는데 내일 근무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뭘 피곤하고 이거 시민도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부제가 해제되고 1년 동안의 택시 운행 정보를 분석해보니 운행되는 택시가 23% 늘었습니다. 일단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택시 기사들의 처우입니다. 하루 평균 수입이 부제 해제 전 18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19%가량 줄었습니다. 승객 수는 사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운행하는 택시만 늘다 보니 하루 수익이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월 평균 근무일 수가 20일에서 24일로 늘면서 월 수입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4일씩 더 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6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는 전에 같이 요금을 못 올리기 때문에 쉬는 날도 나가서 차를 끌고 나가야지 3일을 일을 해서 이틀치를 채우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더 누적되고 피로도가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원주시는 한 달 7만 원씩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데 이어 기사들의 피로도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부제 해제로 인해서 운전 기사분들이 피로감이라든지 근무 강도가 세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택시 쉼터 등을 조성을 해서 운전 기사분들이 또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후계 시설 같은 것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택시 부제 해제 1년,
그동안 승객들은 택시 타기가 한층 나아졌고 다행히 부작용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원칙적으로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강원도에서는 40명이 서울대에 최초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 모집에 40명이 합격했는데 횡성이 23명, 춘천 7명, 원주 6명, 강릉, 동해, 영월, 양구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민족사관고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고와 성수여고, 횡성여고가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추가 합격자 발표 전 서울대 수시 합격자는 41명이었습니다. 철원군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6억 원 증액된 5,58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겸재정성과 떠나는 3부연 여행길 조성 사업에 32억 원, 청양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59억 원,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 33억 원, 철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30억 원, 두루의 수콕 아지트 조성 64억 원,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철원군은 관광, 체육, 문화 등 각종 행사와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지원,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시스템을 개편하며 지역의 중소 언론고사 위기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김교흥, 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명의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뉴스로 황폐화된 지역 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카카오는 지난 11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해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 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5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합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말부터 정선읍에 국민임대주택 70세대와 행복주택 30세대 등 100세대의 공공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며 폐광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사북 지역의 150세대를 비롯해 남면과 북평면에 각각 70세대와 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없는 북부권의 농촌 지역인 열왕면에 40세대, 임계면에 7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이 토성면 용천리의 군 통신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고도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토성면 용촌리에 군 통신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한편 두 시군은 지난 6월 강원도 접경 지역의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제한보호구역 고도 제한 규제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동해시 송정동의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송정동 지역에는 2027년까지 국비 등 모두 284억 원이 투입돼 환동의 특화 상권 조성, 정주 환경 개선, 환동의 문화 로컬 정착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특화 재생 사업은 환동해의 문화를 잇는 상권 재생 프로젝트 커넥트 송정을 주제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과 문화거리 조성, 해군 정착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새해부터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 때마다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추가합니다.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지역에 살고 있는 난임 부부는 시술이 끝난 뒤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시술 한 번에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시행하던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 금지 기준을 삭제하고 최초 한 번만 100만 원을 줍니다. 이 밖에도 군인 휴가비 지원과 결혼비용 지원금 등 주요 인구 정책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영월군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구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 보건소의 의료 장비를 대폭 개선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국도비 4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자동 화학 검사기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체성분 분석기, 자동 신장 체중계, 약품 보관 냉장고, 치과 방사선 촬영기 등을 마련했습니다. 양구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동료와 LPG 구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